네, 문화예술계에서 꼭 좀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또 꼭 만나야 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특별한 인터뷰. 인터뷰 제목을 뭐로 할까? 뷰티풀 피플이라고 할까 하다가 이 PPP 발음이 좀 잘 안 붙어서 뷰티 피플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뷰티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극장 예술인 연극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연극 벚꽃동산의 연출가 전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우 성병숙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은 제가 어제 이 연극을 봤어요. 네. 오늘은 일단 제가 보고 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고 크게 화제가 됐던 전도연 씨가 했던 벚꽃동산이 있어. 안 그래도 연출님하고 제가 어제 얘기할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벚꽃동산이 오리지널리티에 충실한 연출이라면 그거는 많은 부분 각색되고 또 다르게 해석한 작품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고전을 뭐 네.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도 있고 원작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그렇죠. 아니 뭐 거기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네.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거고. 근데 일단 벚꽃동산이 어떤 연극인지 그 연극에 대한 대강의 줄거리랄까? 혹은 뭐 이 얘기를 먼저 연출님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벌써 한 120여 년이 지난 그 러시아에서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이제 이게 후세대 이제 어떤 이제 평가를 받고 있냐면 그 현대 사실주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은 이제 후세대 작가들이나 아니면 연극 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어떤 그 작품들이 파생되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사실주의의 마스터피스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전공자들도 이 체업 작품을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연극계나 아니면 전공자들에게는 사실 셰익스피어하고 체홉이 양대 산맥으로 이제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 봉건주의 사회가 올락해 가면서 상인 계급들이나 네, 뭐 그런 부르주아 계급들이 그렇죠, 등장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좀 힘든 게 저도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되게 이제 러시아 문학에서 막히는 부분이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어렸을 때 읽을 때 결국은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완독을 못한 게 이름을 써놓고 읽다가 얘는 누구의 아들이었지? 이걸 찾다가 결국은 다 포기해 버렸거든요. 네. 근데 어제 연극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그 이름들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손을 조금 대신. 저는 그 연출님이 네. 러시아의 유학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가장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그 딱 부딪힐지를 잘 맞아요. 알아서 그냥 라네스카야의 이제 그 제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라넵이라고 부르고 네. 또 유보비 사랑이라는 뜻으로 네. 그렇게 별명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을 짧게 우리가 각인할 수 있게 짧게 빼자 뭐 이렇게 발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 극이 잘 흘러가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캐릭터가 네. 살고 그렇게 되고 있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제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재미없을까봐 약간 일단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연극이 처음 시작되기 시작은 전에. 다 누구나 그러세요. 딱 긴장을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몰입이 잘 되는데. 빠져들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그게 흐름도 이게 정말 오래전 어떤 이전 시대,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캐릭터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작품 선택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작품을 선택하고 계속 이 작품에 천착하시는 이유가. 안톤 체홉의 힘이죠. 아니 비단 벚꽃동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큰 뜻을 가지고 체업 작품만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안톤 체업 극장을 만들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네. 대학교 때는 체업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본토에서 좀 러시아 말도 좀 익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작품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체업을 대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체업을 공부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순해지고 유해지고 뭐 순해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게 근데 예전 모습을 몰라가지고 예전 모습은 제가 알아요. 어. 저는 연출을 98년 네네. 네. 98년에 만났어요. 어. 그때 연출 선생님들은 다 진지했어요. 경건하고 진지하고 무섭고 막 고뇌하고 막 이런 연출 선생님들이었는데 저는 씨가 연출하는데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귀에 레시바 꽂고 레시바 오랜만에 좀 이렇게 막 신세대셨네요. 흥겹게 신세대. 다니면서 그냥 음악 큐 주고 뭐 조명 큐 주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놀게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완전히 쇼크, 다른 스타일의 쇼크였어요. 연출가였구나.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신선하고 그랬던 연출이에요. 네, 원래 제가 받은 프로파일의 시작이 상당히 특이해요. 난타 넌버블 연출했었다는 게 첫 줄에 있더라고요. 송승환 저게 씨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한 작품이 그건데 네. 그게 좀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제가 그 공연 봤는데 기립박수 쳤어. 같이 놀고 기립박수 치고 그때의 그러니까 연출 뭐 선생님. 넘버블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 작품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하고 계시거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안톤 체홉에 빠져 있는 혹은 그 작품의 무게를 하는 것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 예. 연출적 변신인가요? 아니 변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체업을 좀 배우고 나서 좀 사람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젊었을 때의 그 연출 방향보다 진지하고 그다음에 좀 인생을 좀 생각하고 그런 작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체업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고 요거를 좀 잘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송승환 선배께서 TMC 프로덕션을 하고 계실 때예요. 넘버볼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배우 김호정 씨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이 연극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김호정 씨가 제 학교 후배인데 이제 제 학교 때 모습만 아니까 그 송승환 선배가 이제 그 넘버볼 퍼포먼스의 그 연출을 구하려면 좀 약간 좀 똘끼가 있는 친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상이 되네요. 김호정 씨한테 좀 또라이 같은 연출자 없냐. 그러니까 이제 김호정 씨는 저 대학교 때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미 변했는데 이미 변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뵀는데 또 하필 또 보성 나왔는데 보성 또 선배님이세요. 러시아에서 왔다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뭐 이런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주의적 작품과 체험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송승환 선배 이렇게 보더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돼.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좀 와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첫 판부터 그걸 공부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야 그러지 말고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먹고는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아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의 어떤 트렌드가 이런 쪽이니까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뭐 모던하게 가보자. 알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하루 이틀 생각을 했죠. 내기라고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 사실주의 작품과 리얼리즘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사실적으로 뭔가 정교하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도 그렇지만 뭔가 정교하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산물들을 또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른데 사용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또 다른 창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부산물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집도 짓기 전에 그렇죠. 원래 설계도는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요. 초연하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다음 이어가는 거를 제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제가 어제 연극 보면서 일단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 요 질문은 좀 해야겠다. 두 분 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말씀하셨던 즉석의 시대, 자극이 강한 시대, 요즘은 영화 한 편도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미니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압축해서 보거나 하이라이트만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아예 거기서 더 나가서 30초짜리 쇼츠나 60초짜리 쇼츠나 더 점점 짧아지는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게 왜 이 긴 시간 사막에 걸쳐서 연기가 되는 이 긴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연극을 봐야 한다 혹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한 분씩 좀 듣고 싶어요.
쌤, 연출쌤.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봐야 하는 이유, 혹은 이걸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두 개가 예,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봐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연극이라는 거는 인류의 탄생부터 같이 쭉 있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있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인간의 모방의 본능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인간과 같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요. 꼭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생활에 그냥 있다고 봐요. 연극을 안 보신 분들도 저는 연극이 생활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기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거나 할 때 사실 공연장을 가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뭐 병원 놀이를 한다든지 같이 동참해가지고 환자가 되어준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연극이거든요. 저 놀이도 연극이다.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대화를 할 때도 야 어제 뭐 우리 엄마가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 흉내를 냈다. 사실 그것도 연극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게 연극을 꼭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생활의 일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즘 매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봐요. 굳이 뭐 매체가 발달하고 쇼츠가 있다고 해서 연극을 멀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실제로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 영상도 올리고 그다음에 배우들 인터뷰도 올리고 그러면은 저거 한번 실제로 가서 보고 싶다. 만약에 그런 어떤 매체가 없었다면 또 뭐 거리에 나가서 이제 광고 전단지도 올리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어떤 뭔가 매체들과 함께 같이 상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뭐 연극은 메이저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강에 있다고 친다면 한강에 발원지가 있잖아요. 네. 검룡단이라는 거 저기 그 강원도에 있는데 그 검룡단이 이제 한강의 발원지인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만 가지. 네, 작은 샘물 같은 예, 거죠. 아는 사람들만 가지 누가 거기서 뛰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지는 않잖아요. 한강처럼. 한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체고 뭐 영화고 뭐 방송이고 하는 데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연극이라는 어떤 발원지가 없다면 거기서 즐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는 삶의 일부이고 그 놀이를 포함한 네네네. 그냥 내가 보통의 대화에서도 누군가를 언급한다거나 그렇죠, 이야기할 그렇죠, 때 그렇죠. 자연스럽게 흉내내는 것도 연극적 요소이다. 당연하죠. 네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플랫폼이나 매체가 변하는 그렇죠, 건 그렇죠. 잘만 이용한다면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거를 네. 찍으면 매체가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상당히 구분을 긍정적이신데요. 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극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지금까지 한우물을 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그 긍정의 힘은 힘이네요. 참 큰 거고요. 제가 만난 그때의 전훈 연출님이 지금의 그 무르익고 깊어진 전훈 연출이 한길 오셨거든요. 정말 한길, 사나이 한길. 사나이 한길. 네. 그래서 지금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이거 보통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연극은 항상 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을 늘 위기죠. 뭐. 예. 그리고 어제도 가보니까 약간 제가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연극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공연이나 음악 공연을 연출하는 입장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고 소재를 갖다 쓸 때도 많고 그래서 여전히 이걸 하는 분들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오랜 하셔서 세월 그 힘으로 버텨왔고요. 그리고 또 이 벚꽃동산이 또 안촌체육의 공연이 한 번 하고 한 해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벚꽃동산은 관객이 꽉 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관객에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언제는 그렇게 꽉 차고 어떤 때는 좀 헐렁하고 이렇지만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은 늘 꽃은 피어 있는 거죠. 멋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낙관과 기대를 가지고 연극을 이제 계속 두 분이 해 오시는데 연극이란 요소가 여러 장르에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아까 뭐 드라마도 얘기하셨고 영화도 이야기하셨고
각자에게 제일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을 어째서 연기라는 걸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연출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뭘까? 요 정도 질문으로 인터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배우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배우들이 늘 하는 얘기가 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난 연극을 하고 싶다 해요. 어, 그만큼 연극의 매력적이구나. 매력은 크고 공부하는 연극이고 내가 연기를 하고 싶다. 그냥 가서 쓰임 받고 소멸되는 연기가 아니라 늘 배우고 채우고 새로워지고 연구하는.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던데 연극을 하고 싶구나. 네.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자극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늘 똑같은 작품을 되풀이해도 그럼요. 새로운 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연출님이 그 새바람을 일으킨 그때처럼 지금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연출이 또 있고 그 연기를 같이 하면서 눈에 띄는 후배가 있고 네. 대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 변화가 내가 낡지 그렇겠구나. 않으려면 이 새 피들과 함께 흐르지 않으면 나는 낡은 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장 채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데는 연극의 현장이다. 훈련장. 네.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땀을 흘리고 연기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존재할 이유와 살아있음과 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빙고. 네. 그렇다면 영원히 네. 계속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낙관적인 전출님께서는 아니 뭐 일단 좋아서 하는 일인데 고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며칠이나 되겠어요. 인생 진짜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다 힘들게 사시죠. 근데 뭐 사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창작, 뭘 만들었다, 뭐 그런 어떤 기쁨이죠. 그 기쁨 때문에 계속 하는 거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많아요. 뭐 힘들다가 또 즐거우면 그게 또 다 모든 게 다 상쇄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안톤 체홉 극장과 체홉 작품은 저에게는 이제 창작의 기쁨도 있지만 뭔가 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연기자분들과 같이 또 몰랐던 사실을 또 이렇게 알아내고 하면서 새로 같은 작품이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뭐 아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거기서 늘 새 네. 피가 생깁니다. 제가 하여튼 이 연극을 먼저 좀 편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외골수의 연출가가 아주 힘들게 한 작가의 작품만을 드립다 계속 하면서 고집스럽게 끌고 나가고 있고 연극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연기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일종의 헌신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첫 번째는 다 떠나서 일단 재밌어요. 네. 네. 재미없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재밌어요.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다가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고 어떻게 모두에게 다 이해받냐. 사람이 다 되게 다 힘들고 어렵게들 사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니. 그리고 네. 연극을 한번 할 때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다라는 말씀 오늘 아주 인상 깊게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연극 이야기 벚꽃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다시 극장에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벚꽃동산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